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 땅에 설정되는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보통 도로와 붙어 있는 땅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활용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와 관련된 이 개념들을 잘 짚고 넘어가시면 토지 투자에 있어서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으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접도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간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을 때 그 양쪽의 땅에 모든 건축물들이 도로와 완전히 붙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거리까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접도구역은 모든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보면 접도구역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리고 밑에 도면을 보면 노란색 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도로는 고속국도, 고속도로죠.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이 있고요. 접도구역의 지정 범위는 일반 국도의 경우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 고속도로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보통 고속도로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20m, 일반 국도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5m로 지정한다고 하네요. 그럼 접도구역에서는 어떤 행위들이 금지될까요? 바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 내 토지라 할지라도 접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에 길게 접하면서 폭이 좁은 토지라면 건축이 아예 불가능할 수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접도구역은 건축은 불가능하지만 그 토지 자체는 인정을 받아 건축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폐율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접도구역에서의 허용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춰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면 주차장, 배수로, 울타리 등이 가능하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국어 점용 허가 시에 가능한 것들과 비슷하다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매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로법 제41조에 의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리고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어떠한 자격을 갖췄다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토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마지막으로 앞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가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소유의 토지에 갑작스럽게 접도구역이 설정되었다든지 그러한 토지를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땅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하여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완충녹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접도구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완충녹지는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녹지입니다. 자세하게 보자면 이는 도시지역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 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 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입니다. 완충녹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에서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지의 규모는 너비 100m 이상이 바람직한데 그 이상의 대규모 완충지대일 경우는 그 안에 공원,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혼합 용도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완충녹지의 목적은 공해,
즉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차단, 완충 목적의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사고의 방지 및 피난지대라고 할 수 있죠. 그 폭은 원인 시설의 접합 부분부터 도로에 따라 최소 10m 이상 지정이 되고 녹화 면적률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하는데요. 녹화 면적률은 녹지 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 투영 면적의 비율로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녹지로 지정된 곳의 50% 이상을 잔디나 나무 같은 식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충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완충녹지 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를 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일시적인 점용이 아니라 영구적인 점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점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완충녹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충녹지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접도구역은 건축은 불가능하지만 건폐율에서는 합산하여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완충녹지에서는 그 부분을 건폐율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정이 되기 전에 기존 건물은 상관이 없지만 신축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적용시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토지는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도 알수록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에 조금 더 힘내셔서 토지 투자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